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동화나라 진검돌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동화 한 편을 준비했어요. 미야자와 겐지의 바보가 만든 숲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똑똑하고 빠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은 느리고 우직한 사람도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진정한 지혜가 어떤 건지 들어볼까요? 바보가 만든 숲. 미야자와 겐지. 겐주는 늘 허리춤을 새끼줄로 묶고 숲과 밭 사이를 웃으면서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비 내리는 푸른 숲을 보면 신이 나서 눈을 깜빡거리고 파란 하늘 저 멀리 날아가는 매를 발견하면 깡충깡충 뛰면서 짝짝 손뼉을 쳤죠. 하지만 아이들이 바보라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통에 겐주는 점차 웃음을 잃게 되었어요. 바람이 휙 불어와 너도 밤나무의 이파리가 반짝반짝 빛날 때면 겐주는 너무나도 기뻐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만 커다랗게 벌리고 숨을 하악 내쉬면서 웃음을 참곤 했죠. 그러고는 너도 밤나무를 올려다보며 한없이 서 있었답니다. 때로는 크게 벌린 입가가 무척이나 가렵다는 듯 손가락으로 긁으면서 하악 숨으로만 웃었죠. 아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보면 겐주가 입가를 긁거나 하품을 하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에서는 웃는 숨소리도 들리고 입술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것도 보인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바보라고 놀려댔어요. 어머니가 시키면 겐주는 물을 500통이라도 길어왔어요. 온종일 밭에서 잡초를 뽑기도 했고요. 그러나 겐주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겐주에겐 좀처럼 그런 일을 시키려 들지 않았답니다. 겐주의 집 뒤편에는 운동장만큼 커다란 들판이 아직 갈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어느 해 상과들은 하얀 눈에 덮여 있고 들판에도 새싹이 돋지 않은 때 밭을 갈고 있던 가족들 앞에 겐주가 달려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삼나무 묘목 700개 사줘. 겐주의 어머니는 쇠스랑질을 하다 말고 겐주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죠. 삼나무 묘목 700개를? 다 어디에 심으려고? 집 뒤에 있는 들판에. 그때 겐주의 형이 말했어요. 겐주, 거기는 나무를 심어봐야 자라지 못하는 곳이야. 그러지 말고 밭 가는 거나 도와줘라. 풀이 죽은 겐주가 몸을 꿈틀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러자 저쪽에서 겐주의 아버지가 몸을 펴고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주구려. 사줘요. 겐주는 지금까지 뭘 사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냥 사줍시다. 그 말을 듣자 겐주의 어머니도 마음이 놓이는 듯 빙그레 웃었죠. 겐주는 신이 나서 얼른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러고는 광에서 괭이를 꺼내들고 들판으로 나가 잡초를 뽑고 삼나무 묘목을 심을 구멍을 파기 시작했죠. 겐주의 형이 뒤쫓아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겐주, 삼나무는 심을 때 땅을 파야 하는 거야. 내일까지 기다려. 형이 묘목 사다 줄 테니까. 겐주는 슬금슬금 괭이를 내려놓았죠. 다음날 화창하게 맑은 하늘 높이 종달새는 찌르르 찌찌 지저귀고
산을 덮은 눈은 하얗게 빛났어요. 그리고 겐주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형이 가르쳐준 대로 들판의 북쪽부터 구멍을 파기 시작했죠. 간격도 정확하게 반듯반듯 똑바로 구멍들을 팠어요. 겐주의 형이 그 구멍에 한 그루씩 묘목을 심었고요. 그때 들판 북쪽에 밭을 가지고 있는 헤이지가 곰방대를 입에 물고 나타났어요. 뭐가 그리 추운지 품에 손을 찌르고 어깨를 움츠린 모습으로 말이죠. 헤이지는 농사도 짓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꺼리는 이상한 일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헤이지가 겐주에게 말했죠. 겐주, 이런 데다 삼나무를 심다니 역시 얼간이로군. 게다가 우리 밭에 그늘이 지잖아. 겐주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말은 못하고 움찔거리기만 했죠. 그러자 겐주의 형이 헤이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저쪽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형을 본 헤이지는 뭐라고 투덜거리면서 느릿느릿 왔던 쪽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버려진 들판에 삼나무를 심었다고 조롱하는 사람은 비단 헤이지뿐만은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서 삼나무가 자랄 리 없지. 바닥이 온통 딱딱한 진흙인데. 바보가 하는 짓이 늘 그렇지 뭐. 모두들 이렇게 말했죠. 다 맞는 말이었어요. 삼나무는 심은 지 5년이 되던 해까지는 푸른 줄기가 하늘을 향해 쭉쭉 자라더니 그 다음부터는 줄기 끝이 둥그렇게 굽어지기 시작했답니다. 7년이 되고 8년이 되어도 키는 3m를 채 넘지 못했죠. 어느 아침 겐주가 숲 앞에 서 있는데 한 농부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어이 겐주, 저 삼나무들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가지치기가 뭔데요? 아래쪽에 있는 장가지를 칼로 쳐주는 거야. 그럼 나도 가지치기를 해야지. 겐주는 뛰어가 칼을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삼나무의 장가지를 하나하나 치기 시작했어요. 삼나무 키가 작아서 겐주는 몸을 잔뜩 구부리고 가지치기를 해야 했죠. 해가 저물 무렵 삼나무는 위에 서너 가지만 남은 헐벗은 모습이 되었답니다. 짙은 초록색 잔가지가 땅을 뒤덮은 대신 그 조그만 숲은 밝고 휑해졌죠. 갑자기 휑해진 숲을 보자 겐주는 왠지 기분이 울적하고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때 마침 밭에서 돌아온 겐주의 형이 숲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멍하게 서 있는 겐주에게 힘차게 말했답니다. 땔감이 잔뜩 생겼구나. 숲도 번듯해지고 말이야. 가지를 모아야겠다. 땅을 덮은 장가지가 짧고 깔끔해서 마치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겐주가 광에서 벌레 먹은 콩을 고르고 있는데 숲 쪽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저기서 호령하는 소리, 나팔을 흉내내는 소리, 발 구르는 소리, 그리고 온 숲의 새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듯 까르르 웃는 소리. 겐주는 깜짝 놀라 숲으로 가보았어요. 놀랍게도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50명이나 한 줄로 서서 삼나무 사이를 행진하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지런히 서 있는 삼나무 사이사이가 마치 가로수길 같았어요. 삼나무도 파란 교복을 입고 줄지어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신이 났죠. 모두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떼까치처럼 제잘거리면서 삼나무 사이를 걷고 있었답니다. 그 삼나무 사이길에는 도쿄 숲길, 러시아 숲길, 그리고 서양 숲길이란 이름이 붙었죠. 겐주도 덩달아 신이 나 삼나무 이쪽에 숨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 웃었죠. 그 후에도 날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이 오지 않는 날은 비 내리는 날뿐이었고요.
그러나 그런 날에도 겐주는 하얗고 부드러운 하늘이 보슬보슬 뿌리는 빗속에 홀로 서서 온몸이 흠뻑 젖는데도 숲을 바라보았답니다. 겐주, 오늘도 숲을 지키고 있구나. 도롱이를 거치고 지나가던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삼나무에는 짙은 갈색 열매가 맺혀 있고 굵은 초록색 줄기 끝에는 맑고 시원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겐주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학 숨을 쉬면서 한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빗속에 서 있는 겐주의 몸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죠. 안개가 자욱한 어느 아침이었어요. 겐주가 꼴을 베던 논에서 헤이지와 딱 마주쳐 버렸어요. 헤이지는 사방을 쭉 돌아보고는 마치 늑대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고함을 질렀어요. 겐주! 저 삼나무 다 베어버려! 뭐라고요? 우리 밭에 그늘이 지잖아! 겐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헤이진의 밭에 그늘이 진다 하는데 삼나무 그림자는 기껏해야 15cm쯤 밭을 가리고 있을 뿐이었죠. 오히려 삼나무 숲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센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답니다. 베라고, 베라니까. 안 벨 거야? 안 베요. 겐주는 고개를 들고 조금은 겁이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입술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실룩거렸고요. 사실 그때 겐주는 인생에서 딱 한 번 사람의 말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이지는 멍청한 겐주 따위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생각에 버럭 화가 났어요. 어깨에 잔뜩 힘을 주는가 싶더니 겐주의 뺨을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했죠. 겐주는 뺨에 손을 댄 채로 묵묵히 얻어맞고만 있었답니다. 그러다 눈앞이 새파랗게 보이면서 비틀비틀 쓰러지고 말았죠. 그러자 헤이지도 기분이 나빠졌는지 얼른 팔짱을 끼고는 안개 속으로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그해 가을, 마을에 티푸스라는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겐주도 그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어요. 헤이지 역시 겐주가 죽기 열흘 전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갔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숲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다음 해 마을에 철도가 놓이고 겐주의 집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역이 생겼어요. 여기저기에 도자기를 굽는 공장과 실을 짜는 공장도 생겼죠. 밭과 논을 갈아엎은 자리에는 집들이 들어섰어요. 어느 틈에 마을이 도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도 삼나무 숲만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삼나무의 키는 이제야 3m 정도. 아이들도 여전히 모여들었어요. 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는 탓에 아이들은 그 숲과 숲의 남쪽에 있는 들판을 마치 자기들의 운동장처럼 여겼죠. 겐주의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겐주가 죽은 지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어느 날 옛날의 마을을 떠나 지금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된 젊은 박사가 15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어요. 지금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외지에서 새로 왔으니 그 옛날 밭과 숲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박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저 먼 나라 얘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얘기가 끝난 뒤 박사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으로 나와 겐주의 숲 쪽으로 걸어갔죠. 젊은 박사는 놀라서 몇 번이나 안경을 고쳤었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이곳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 나무들도 옛날 그대로야. 오히려 키는 좀 작아진 것 같군. 아이들도 놀고 있고.
저들 중에 나와 내 옛 친구들은 없는 걸까? 박사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웃으며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지금 학교 운동장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저 너머에 있는 집 땅인데 그 집 사람들이 아이들이 모여 놀아도 그냥 두는 터라 학교 운동장처럼 쓰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운동장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분이로군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곳이 도시가 된 뒤로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인데 어르신께서 겐주가 딱 하나 남긴 유품이라 아무리 쪼들려도 팔 수 없다고 했다는군요. 아, 그래요. 있었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겐주라는 사람을 우리는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허허허 웃는 사람이었죠. 매일 이 언저리에 서서 우리가 노는 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 삼나무가 다 그 사람이 심은 것이라더군요. 아, 누가 정말 현명한 사람인지 모르겠군요. 이곳은 이제 아이들의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겐주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보존하는 게 어떨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무척 행복하겠어요. 모두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 아이들의 숲 앞에는 겐주의 숲이라고 새긴 파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또 옛날에 그 학교의 학생이었던 사람, 지금은 훌륭한 검사가 된 사람, 장교가 된 사람, 바다 건너에 작은 농장을 갖게 된 사람, 온갖 사람들이 학교에 편지와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겐주의 가족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창하게 자란 숲의 검푸른 삼나무가 그 싱그러운 냄새와 여름의 시원한 그늘이 그리고 달빛 어린 잔디밭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는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숲은 겐주가 살았던 때처럼 비가 내리면 맑고 시원한 빗방울을 짧은 풀에 똑똑 떨어뜨리고 해님이 다시 반짝이면 깨끗한 새 공기를 상쾌하게 뿜어냈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보가 만든 숲을 읽었어요. 어때요? 조금 슬프기도 하고 감동도 오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겐주 같은 친구 있다면 이젠 놀리지 않겠죠? 우리는 서로 얼굴이 다른 만큼 꿈과 재능도 다르니 비교하지 말고 존중해야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새 책 들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